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정말 무지막지한 전과가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거의 500명씩 이틀 동안 거의 1000명에 가까운 러시아군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전차대대 하나씩, 장갑차대대 하나씩 뭐 이런 전과가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전과가 나왔는지, 그 이유는 남부전선뿐만 아니고 동부전선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반격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잃어버렸던 세베로도네츠크 이 축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바흐무트 축선에서도 지금 반격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와 부대들끼리 쌍방간에 부딪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전과가 발생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황을 알려드렸는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이 구글이 좀 이상하게 제가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동안의 전례를 봤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영상과 내용들이었는데도 노란 딱지를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 영상이 사라지거나 하면 신인균의 군사TV로 옮겨서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신인균의 군사TV도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제가 생기면 군사TV, 저희 두 번째 채널인 신인균의 군사TV로 올려드립니다. 자, 전과를 보겠습니다. 병력은 450명 사살을 했습니다. 무지막지하죠. 그리고 토요일은 500명 사살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950명이죠. 그래서 이제 곧 5만 명 사망자 돌파를 하겠습니다. 전차 2000대 넘었다라고 한 게 벌써 토요일 날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이틀 만에 지금 2049대, 하루에 전일 대비 15대 격파, 어제는 더 많았습니다. 장갑차 1개 대대 분열기죠. 27대 격파, 차량 8대 격파, 트레일러 등 특수장비 1대 격파, 야포 13문 격파, 이것도 뭐 거의 1개 대대급이죠. 다른장 로켓 1문 격파, 전투기 1대 격추, 공격헬기입니다. 카모프 52, 공격헬기 1대 격추 등의 정말 대단한 전과가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많냐?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헤르손과 자포리자죠, 여기에서 9월에 러시아 연방으로 합병할 것을 투표하는 준비 중이다 라는 뭐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언제 뺏길까 완전히 고사되어서 오늘 내일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합병 투표 준비를 한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은 푸틴은 전쟁을 끝낼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너무나 다른 현실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영국 국방부는 조금 심리전이 가미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러시아군은 사기와 규율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리고 무급, 돈을 안 주는 거, 원래 $550씩 준다고 했는데 그 돈을 안 주는 것에 대한 이 항명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영국 국방부가 이야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가 지금 지대지 미사일, 이스칸데르나 이런 지대지 미사일이 완전히 이제 고가열이 되어서 현재는 S-300, 전 전선에 있는 S-300들 다 끌어모아서 지대공 미사일인 S-300이 가격도 비싸죠, 당연히. 그걸 지대지로 쓰고 있다. 가격은 비싼데 지대지로 사용할 때는 위력은 작죠. 그걸 지금 지대지로 사용하고 있다. 참 러시아 다 지금 뭐 밑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할 철도 물류요원 1만 명을 긴급 모집하는데 6개월 한시적으로 뭐 이 비용을, 급료를 조금 더 많이 주는 조건으로 모집을 10,000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철도 보급 뭐 수송해야 되죠. 그런데 충원이 잘 안 된답니다. 러시아인들이 아니 저기 가면 파르티잔들이나 폭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죽을 수 있는데 6개월 한시적으로 거기 왜 가? 해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러시아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 IAEA 사찰단이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또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에서 전력 공급 시설을 파괴시켰습니다. 남쪽 부분에 이 관리동이 있는데 그 남쪽 부분으로 포탄이 날아왔는데, 러시아는 그 남쪽 부분 전부 다 러시아 영역 아닙니까 현재. 그런데 이걸 우크라이나가 그랬다라고 또 우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IAEA에게는 이 자포리자 원전 점검하는 걸 9월 5일까지만 허용한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하고,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시간은 조금 더 몇 시간 지나야 되겠지만 그럴 테니까 나가라 라고 했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유 조금 블러핑이 가미됐을 수도 있지만, 러시아에게 자 우리 가스 끊을 테면 끊어라, 우리 준비 다 됐다. 그래서 러시아가 가스 송유관 막아버리면은 유럽이 이번 겨울을 나기 힘들 것이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이유가 할 테면 해봐라. 우리는 준비 다 됐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멜리토폴, 자포리자 남쪽에 있는 큰 물류도시죠. 현재 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류도시인데 그 멜리토폴 공항에 미사일이 날아와서 비격되어서 연쇄 폭발이 관측되었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디도 안전한 건 없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남부 전선에서는 돌파보다는 고사작전을 한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크라이나는 이게 정말 냉철한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남부전선 케르치대교 끊고 이 헤르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드네프르강 통로 다 끊어버리면 드네프르강 북쪽에 올라와 있는 러시아군 10,000명 이상 고립시키죠. 또 케르치대교 끊어버리면 크림반도를 비롯한 이런 전역이 고립되어 버리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고립 고사작전 말려 죽이겠다. 그리고 동부전선 돈바스 이 지역에서는 지금 영토를 회복해야 되고 여기는 말려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러시아하고 국경을 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맞닿고 있기 때문에 이 케르치 대교를 끊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여기는 안토노스키 대교 끊고 크림반도에는 케르치 대교 끊고 이렇게 하면 다 그 고사를 할 수 있는데 돈바스는 그래서 밀어붙이는 작전 그리고 남부에서는 말려 죽이는 작전 이거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SNS에서 헤르손에서 민간인 복장으로 막 갈아입고 탈영하는 그 탈영병들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서 민심이 동요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바탕으로 중요 소식 알아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본격화되면서 남부전선과 동부전선의 러시아군 방어선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 승리를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전후 군사력의 나토 표준화를 위한 장비 인수 문제를 미국, 독일 측과 협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독일과 전차 공여 문제를 논의 중에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M1A1 에이브람스 전차를 독일 등 나토 각국으로부터 레오파르트 2 전차를 공여받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가 현지 시각 9월 2일 밝혔습니다. 슈미할 총리는 독일 언론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독일은 이번 전쟁 초기 보호장비나 헬멧 같은 장비들만 제공했는데 이는 지금 각국이 방공무기, 제트기, 포병 등 현대식 중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었던 모습이다 라며 독일은 중무기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확대하라는 정치권과 여론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슈미할 총리는 우리는 독일로부터 좀 더 많은 무기를 좀 더 빨리 받기를 원한다 라며 숄츠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슈미할 총리는 현재 미국과는 제트 전투기와 전차, 독일과는 전차와 방공 시스템 공여가 논의되고 있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역시 유럽 각국의 레오파르트2 전차를 모아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라며 현재 독일 측과 전차 공여 협상이 진행 중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오신트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전차 공여 규모가 레오파르트2의 경우에 200여 대, 레오파르트1 전차는 100여 대, M1A1 전차는 수백 대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유럽 각국의 중고 전차 처분이 현실화될 경우에 3.5세대급 신형 전차 도입 소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K2 전차 수출에 더욱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자, 여기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인데 버전은 A6 전차로 보이죠. 뭐 이런 최신 전차를 준다는 건 아니겠고 냉전 끝나기 직전에 만들었던 레오파르트2 A4 전차 이걸 지금 이 냉전 끝나고 나서 독일이 자기네들 좀 가지고 중고로 뭐 아주 싸게 터키에서부터 이 서유럽 각국에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그거 뭐 거의 뭐 주다시피 해서 팔았습니다. 자, 그게 이제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노후되고 그걸 최종 이 승인권자는 독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유럽 각지에 있는 레오파르트 A4 전차 바로 이겁니다. 여기 이 장갑이 완전히 그냥 두부 장갑처럼 각지죠. 이거. 그리고 미국은 M1A1 전차. 자, 이렇게 해서 미국 M1A1 전차는 지금 M1A2 전차를 쓰니까 이거 안 쓰죠. 치장되어 있는 거. 이거 갖다가 주겠다. 그리고 독일은 자기네들 좀 있는 거 하고 스페인을 비롯한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 레오파르트 2 A4 쓰고 있죠. 그걸 모아서 주겠다. 그게 이제 각각 수백 대 규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긍정적인 것은 자, 이렇게 되면 특히 레오파르트 A4 전차를 대거 쓰고 또 치장해 놓고 있었던 서유럽의 경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차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갖다 줘 버리고 나면 뭔가 다시 독을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물이 빠지면 그래서 다시 채워야 되죠. 그런데 지금 독일군은 이 레오파르트 2 A7 전차 뭐 이런 거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독일군이 주문한 것도 40개월 이상 걸립니다. 공업 생산력이 인원을 많이 뽑지 않고 최소화 시켜 놓다 보니까 뭐 그 사람들 체라 작업 안 시키고 우리 같으면 뭐 주문 많으면 체라 작업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 걸 안 하나 봐요. 그래서 40개월 48개월 이런 식으로 걸리는데 지금 서유럽은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빨리 납품할 수 있는 3.5세대 전차 그리고 이번 이 전쟁에서 봤듯이 로켓 또는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걸 요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진 전차 뭐냐? 그러면서 빨리 납품될 수 있는 전차 그러면서 싸면 금상첨화고 그 뭐냐? 한국이 K2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 싸도 한국이 K2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K2 전차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더 대박을 치지 않을까라는 또 긍정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러시아군은 거의 매일 한 개 대대 전술단 이상의 부대가 문자 그대로 녹아 없어지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 등 용병들을 앞세워 우라 돌격을 연발했던 동부전선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정예부대의 반격으로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나토에서 지원받은 무기들로 무장한 2개 기계화 예단을 동부전선 반격 작전에 투입했으며 이들이 세베르스크와 포파나야 일대에서 러시아군을 급속도로 몰아내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9월 4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사령부를 인용해서 최근 제93 기계화 예단과 제24 기계화 예단이 나토 공급 장비들로 부대 재편성을 마치고 공세작전에 투입됐다. 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군의 제대로 된 공세가 거의 없었던 약 2달여간 병력 보충과 장비 교체를 마친 이들 여단은 동부전선 최강의 전력으로 거듭나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제 성능 개량형 T-64BV 전차와 러시아군으로부터 온전히 노획한 T-80BVM 전차를 주력으로 유럽 국가들로부터 공유받은 M113과 다양한 차륜형 장갑차로 무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량의 드론 부대가 신규 편성되어 전장 상황 인식 능력부터 화력투사, 돌파 능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전투 능력이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93 여단은 세베르스크, 솔레다르 전선에서 러시아군 방어선을 유린하며 리스칸스크 방면으로 진격 중이고 제24 기계화 여단은 포파나야와 바흐무트 전선에 투입되어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을 두드리던 바그너 그룹을 그야말로 도륙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동부전선 반격이 본격화된 9월 3일 하루에만 500명 이상의 전사자를 내며 방어선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러시아군 이대로라면 9월 15일까지 도네츠크 전역을 점령이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은 고사하고 6월 공세 때 점령한 땅들도 도로 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은 명확해졌습니다. 완전히 이제 동쪽에는 돈바스에서는 치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 500명 토요일 날 있었던 500명 사상자 중에 150명이 남부전선 사망자죠. 그리고 350명이 동부전선에서 나왔답니다. 이 일부 워싱턴 소식통의 이 인터넷에 올린 내용을 보면 좀 그 말이 좀 험악하긴 한데 바그너 그룹이 마치 분쇄기에서 갈리듯이 분쇄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동부 이 돈바스 지역에는 갑자기 이 러시아 전역에서 신병 모집해서 데리고 온 그 신병들로 구성된 제3군단을 집어넣었죠. 그런데 신병들 모은다고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전선 왔으니까 이거 뭐 주특기 교육도 없이 그냥 병기봉 교육만 총만 쏘는 애들만 데리고 온 겁니다. 무슨 전투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네츠크군, 루안스크군은 지금 뭐 반기 들고 안 싸우겠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그너 그룹이 자기들이 선봉에 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기가 충천한 이런 우크라이나 군에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지금 남부 전선에는 T-80 전차도 러시아군이 조금씩 보이는데 동부 전선에는 거의 T-62 전차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T-62 전차,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T-64 전차나 T-80 전차에게 스쳐도 그냥 박살이죠. 쟤들은 때려도 격파할 수 없고 우크라이나군은 T-62를 그냥 뭐 빗맞아도 격파가 되니까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베로도네츠크가 여기 있고 여기까지 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베르스크 여기에서 치고 들어가는 게 93기가와야단, 그 아래 포파나야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24기가와야단. 93기가와야단은 하르키우 쪽에서 전투를 하다가 지금 여기로 내려온 부대고요. 24기가와야단은 여기에서 계속 전투를 했던 부대인데 최근에 뒤로 빼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재편성하고 다시 훈련하고 해서 이번에 쌩쌩한 전력으로 다시 재투입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뭐 전차 부대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한 6개 여단이 이 지역에서 방어를 했는데도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밀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러시아군의 포병이 워낙 짱짱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2개 기계화단이 미는데도 그냥 확 밀리는 겁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약해져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전선에서도 대규모 반격을 재개했습니다. 과감한 돌파를 보여주고 있는 동부전선과는 달리 기동부대보다는 포병과 공군이 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군 빨리 백기 들고 나가는 것이 살 길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9월 3일부로 남부와 동부전선 전 지역에서 대규모 반격을 개시했지만 동부전선과 달리 남부전선 반격작전의 전략적 목표는 신속한 영토 탈환이 아닌 러시아군을 말려 죽이는 데 있다고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서민 고문이 현지 시각 9월 3일 밝혔습니다. 아레스토비치 고문은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크라이나군, 특히 남부전선 공격부대의 전략적 목표는 푸틴의 군대를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분쇄하는 것이다 라며 우리는 장거리 포병과 정밀 유도무기, 공군을 동원해 러시아의 전술적 물류 공급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DC 싱크탱크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아레스토비치의 말대로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공세는 즉각적인 영토 탈환 전과 등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나 러시아군의 작전 능력을 크게 약화시키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의 물류 거점 대부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29일 공세를 취했을 때도 반나절 동안 공세를 실시해 러시아군 예비대를 최전선으로 끌어낸 직후에 공세를 멈췄는데요. 이를 두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지난 닷새 동안 최전선으로 나온 러시아군에게 장거리 포격을 퍼부으며 매일 거의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소멸시키는 전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레스토비치 고문의 발언대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하루 동안 러시아군 포병 1개 대대, 차량화 대대와 전차 대대 각각 1개씩을 파괴하고 45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는데요. 남부전선 최전선의 러시아군은 이미 탄약과 유류, 식량이 고갈된 부대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이 항복을 거부할 경우에 인명피해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공세를 앞둔 최후 통첩에서 러시아군에게 살고 싶다면 항복하든지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전선에 끌려온 러시아군 장병들과 돈바스 반군들 부디 항복해서 목숨만이라도 부지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 미군이 뭔가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게 확실한 거죠. 그래서 남부전선은 말씀드렸듯이 케르치 대교와 안토노스키 대교 또 이 카프카 댐 요 세 개를 딱 끊어버리면 완전히 고립돼 버리니까 그거 끊고 그냥 말려 죽이겠다. 그리고 나중에 섬멸하겠다. 다 그냥 섬멸해버리겠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본토가 길게 연결되어 있는 동부전선, 돈바스,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 지역에서는 이제 밀어붙여서 잃어버렸던 땅을 전부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부전선에서는 한번 공세를 취하니까 숨어있던 예비병력들이 전부 뛰쳐나가서 전선을 팍 구축했는데 그걸 이제 보면서 핀포인트 타격해서 이제 소멸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남부전선에서는 지금 시가전을 해야 되니까 그럴 필요 없다. 뭐 우리 국민
다치게 할 필요 있냐. 그래서 나오는 족족 그냥 때려 죽이고 지금 이 안토노스키 대교가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폰툰 페리도 이번 주말 동안은 한 척도 못 떴대요. 그 말은 보급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남부전선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 길게 가면 갈수록 얘들은 그냥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공군으로 때리고 또 지금 이 동부전선도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거의 소대 단위로 드론이 하나씩 있답니다. DJI 드론, 중국제 상용 드론이죠. 그거 보고 때리고 해 들어가니 이걸 뭐 러시아군이 이겨낼 재간이 없죠. 그래서 아마 곧 제가 여러분들께 더 화끈한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며칠간 정말 이 구글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들에 노란닥지를 계속 붙이는지 그래서 두 번째 채널 신인균의 군사TV 여기에 지금 그 아이콘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꼭 클릭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제가 하루에 2번씩 새벽 5시 그리고 오후 4시 반경 이렇게 2번씩 올리는데 이게 안 올라온다? 신인균이 오늘 안 올리지? 그게 문제가 생겨서 신인균의 군사TV로 올리는 것이다. 그럼 군사TV로 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군사TV 둘 다 구독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